안녕하십니까. 희희락락 항상 즐거운 남자 사인북 코칭의 김희락입니다. 하늘은 너무 맑고 높고 호수에 그 하늘이 닮은 모습이 마치 무릉도원이 여기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제목이 벌써 뭔가 심오하지 않습니까? 니콜라스 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이자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권위자이십니다. 책에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고 우리의 정신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이 책이 더욱더 우리 가슴 안에 다가온 것은 이 계통의 아주 정통한 분이 신랄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니까 왠지 모르게 더 가슴에 와닿았고, 또 하나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 연구 논문입니다. 특히 이제 뇌과학에 관련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뇌과학에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정리해야 돼서, 이 책 서문에서 맥루안이라는 분이 기술의 영향력이 의견이나 개념의 수준에서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이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있고 우리의 논조를 바꾸고 있다는 아주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도 어느 순간 자기가 괜찮은 논문을 찾는다든지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감각적이고 단순하고 짧고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의 뇌는 굶주려 있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이상하게 더 허기를 느낀다. 컴퓨터를 보지 않을 때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고 띵동띵동 울리는 카톡을 확인하고 싶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내게 살과 피와 같은 워드 프로세스가 되었고 인터넷은 나를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 같은 물건으로 바꿔놨다. 나는 마치 인간의 모습은 한 기계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전의 뇌를 잃어버리고 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뇌가 허기를 느끼나? 이전 뇌 과학자들은 뇌가 신경섬유로 돼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뇌는 나이가 들수록 퇴화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하면 뇌는 변화하고 있다. 뇌에 있는 1000억 개에 있는 뉴런이 있는데, 뉴런의 각 신경세포 수상돌기라든지 이런 돌기들이 있거든요. 뉴런 하나당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많게 반응을 하면서 사람의 뇌가 발달하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뇌가 퇴화되고 기억력도 감퇴되잖아. 그런 거 보면은 뇌가 변한다고 알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뇌과학자는 이 현상을 간섭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요, 고민할 게 별로 없어. 성인이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민할 게 뭐예요? 고민하고 생각할 영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기억을 되살릴 것, 이런 것들이 간섭을 해. 뇌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뇌의 어느 방안에 잠재적으로 기억력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면 기억이 딱 떠오르잖아요. 90년대 후반에 영국에 있는 이 뇌과학자들이 택시 운전사들 2년에서 42년간 운전했던 사람들의 뇌를 스캔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뒤쪽 공간 영역, 지도 영역, 이쪽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운전의 연수가 높을수록 그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뇌는 여러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의 도구들도 역시 우리 뇌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에서는 또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바로 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6세기경에 베넥도 성당에서는 처음으로 이 시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죠. 하루에 9시가 딱 되면 땡 울리기 시작하고, 점심이 되면 땡, 오후 3시가 되면 땡,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고 미사를 드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계가 영향을 미친 거죠. 시계 발달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이 책에 노동, 수송, 예배,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 보다 엄격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시계 기술이 낳은 바로 동력이었다. 꼭 시계뿐만 아니라 타자기는 지적 기술이다. 주판,
계산자, 6분의 1, 지구본, 책, 신문, 학교, 도서관, 컴퓨터, 인터넷. 쟁기는 농부의 생산량에 대한 기대 수준을 완전히 바꿔놓고 현미경은 과학자에 대한 정신과 탐험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래서 어떤 도구건 우리의 사고와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굉장히 아팠는가, 펜으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했어. 타자기를 하나 구매했죠. 친구가 니체가 쓰는 글을 보면서 이 친구의 글이 굉장히 간결해졌다, 함축적이었다, 딱딱 끊어지는 맛이 난다. 니체는 단순히 펜에서 타자기로 바꿨을 뿐인데 그 사람의 쓴 글의 깊이와 사고와 문체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꼭 그런 도구뿐만 아니라 문자도 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자를 쓰는 그 중국 사람들, 영어권에 쓰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을 해봤더니 영어권처럼 각각의 뜻으로 문자가 발달된 사람들의 뇌는 전두엽이나 피질 쪽으로 발달이 돼 있고, 그림과 관련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다른 특이한 부분의 뇌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good morning, bonjour. 우리나라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밥 먹으시오? 진지 잡수셨슈? 편안하셨어요? 잠 잘 자셨어요? 문자 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 좋냐 나쁘냐 이거를 물어보고, 우리는 밥 먹었냐 잘 잤냐 건강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 뇌와 여러 가지 관계에서 형성 방법이 다를 거예요. 깊이 있게 사고하면서 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몰입을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뇌들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감각적이거든요. 왜 그러냐? 새로운 어떤 소리들을 빨리 접할 수 있게 우리 뇌가 발전되어 있어요. 왜? 살아남아니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책이 끄는 뇌의 영역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신경 가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의 정신적 능력, 즉 책에 있는 주장은 파악하는 훈련이 보다 사색적이 되고 상상력이 풍부한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메리언 울프는 독서가 가능하도록 스스로 재배치하는 법을 이미 배운 내놓은 새로운 것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들이 더 많이 쌓여야 된다.